안녕하십니까? 이슈마스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뉴스 속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과 진짜 의미를 짚어드립니다. 여러분, 어젯밤 국제사회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발언이 터졌습니다. 이 소식 하나에 워싱턴 정계는 밤새 혼돈에 빠졌고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새벽부터 긴급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러시아의 크렘린궁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한두 달 전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땅을 내주고 전쟁을 끝내라며 사실상 항복을 종용하던 그가 바로 어제 2025년 9월 23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유엔 총회 연단에서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깁니다. 유럽이 돕는다면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고 온전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이토록 충격적인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말 바꾸기, 즉흥적인 변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1년간의 치밀한 계산과 최근 급변한 국제 정세, 그리고 트럼프라는 인물의 예측 불허한 승부사 기질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슈마스터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배경과 속내를 남김없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트럼프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거대한 그림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대한 반전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작년 미국 대선 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유세 현장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내겠다. 이 간단하고 강력한 메시지는 전쟁에 지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실제로 약속을 지키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방식은 우리가 익히 아는 거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을 모두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미국의 무기 지원 규모를 이전 정부보다 대폭 줄이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힘이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일부를 포기하는 영토와 평화의 맞교환을 계속해서 종용했습니다. 그 압박의 정점은 바로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본 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더욱 우크라이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듯 했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트럼프가 푸틴의 논리에 상당히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한 외교관은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시도라며 격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들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미국이 등을 돌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가 조각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달 전에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모든 흐름을 단번에 뒤집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와 유엔 연설을 통해 기존의 입장을 180도 폐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는 이런 극적인 변신을 선택한 것일까요? 저는 여기 최소 5가지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생각보다 너무나 약한 러시아의 민낯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답게 철저히 실리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군사 강국이라는 허울만 뒤집어 썼을 뿐 실제로는 속이 텅 비었다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에 비유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3년 반이 넘도록 인구 3분의 1에 불과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군사적 무능함은 물론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오랜 전쟁과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는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첨단 산업은 부품이 없어 멈춰 섰으며 국민들의 생활고는 극에 달했다는 보고가 트럼프의 책상 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는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러시아를 더 몰아붙여 확실한 승리를 챙기는 것이 지지부진한 협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선 것이죠. 둘째,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정적 한방이 있었습니다. 어제 유엔에서 있었던 두 정상의 만남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새로운 군사 전략과 함께 러시아의 취약점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당신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제시하며 트럼프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승리를 갈망하는 트럼프의 성격에 패배가 아닌 승리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젤렌스키의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셋째, 유럽을 확실한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계속 사들이면서 우크라이나를 어정쩡하게 돕는 태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당근과 채찍을 제시한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지할 테니 너희 유럽도 러시아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관세전쟁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을 보면 트럼프의 이 전략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돈줄까지 완벽히 차단하여 러시아를 고사시키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넷째, 미국의 국내 정치를 의식한 포석입니다. 트럼프의 친러시아적인 행보에 대해 그동안 공화당 내부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주적으로 여기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해왔죠. 이번에 강경한 입장선에는 이들 내부 비판 세력을 잠재우고 역시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국내 정치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유엔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무능한 조직이라고 맹비난한 직후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노린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이것이야말로 트럼프식 협상법의 정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의 전화 한 통이면 트럼프는 또 바뀔 것이라고 여전히 의심합니다. 이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푸틴과의 최종談판을 앞두고 자신의 몸값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푸틴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끝장낼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협상 테이블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쥔 채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마지막 거래를 시도하려는 거대한 밑그림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24시간 내 전쟁 종식을 외치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그는 올 한해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압박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그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를 지지한다며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에는 약해진 러시아의 실상, 젤렌스키의 설득, 유럽을 끌어들이려는 전략, 미국의 국내 정치, 그리고 푸틴을 향한 최후의 압박 카드라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결코 즉흥적인 변덕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승부수라는 것이 오늘 저의 분석입니다. 물론 그의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어제 발언으로 인해 3년 반을 끌어온 지긋지긋한 전쟁은 이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끝이 종전일지 아니면 더 큰 확전일지는 우리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를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과연 트럼프의 이번 결단은 세계 평화를 위한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혼돈을 부르는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슈마스터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욱 날카로운 분석과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슈마스터였습니다.